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아찔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요즘 들어 자꾸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하거나 신발 한쪽만 유독 빨리 닳거나 가족이 요즘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던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이 증상들이 실은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전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얼굴이나 팔이 아니라 바로 다리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 점검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30년 넘게 뇌혈관 환자들을 돌봐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큰 병이 찾아오기 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겁니다. 진료실에 앉아 계신 분들께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그럼 열의 9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글쎄요, 한 달 전부터였나? 아니, 어쩌면 2달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이 먹으면 다들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어디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특히 뇌와 관련된 질환은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이나 뇌경색하면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떠올리십니다. 말이 꼬이고 얼굴 한쪽이 마비되고 팔다리를 못 쓰게 되는 극적인 순간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 그보다 훨씬 먼저 우리 몸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고음이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다리입니다. 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그래서 혈액 공급이 조금만 부족해져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다리입니다. 계단 오르는데 한쪽 다리에 힘이 쑥 빠지거나 평평한 길을 걷는데도 자꾸 한쪽 발이 바닥에 끌리는 느낌, 혹은 이유 없이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들 말입니다. 지난 겨울 78살 되신 한 환자분이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집 앞 슈퍼마켓에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치료가 잘 됐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사실 한 달 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좀 이상했어요. 힘도 잘 안 들어가고 자꾸 걸려 넘어질 것 같았는데 그냥 운동 부족인 줄 알았죠.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만약 그때 병원에 오셨더라면 이렇게 큰 고비를 넘기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죠. 그런데 이 추운 날씨가 우리 혈관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환경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뇌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눈에 띄게 많아집니다. 특히 이른 아침 시간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갑자기 일어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 혈관은 순식간에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당부드리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이불 속에서 손가락,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침대나 이불 위에 앉아서 심호흡을 몇 번 하신 다음
천천히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컵 드시고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관이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여러분께서 에이,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는 그 작은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뇌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감각이 이상한 것,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 이 모든 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먼 곳인 다리가 가장 먼저 그 신호를 받습니다. 마치 강물이 말라가면 제일 끝 지류부터 물이 마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만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증상을 겪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챘느냐, 무시했느냐의 차이였죠. 먼저 김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71살이신 김 씨는 정년퇴직 후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산책하는 게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에 신경 쓰신 분이라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석 달 전쯤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오른쪽 다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산길을 오를 때마다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나이 먹으니까 체력이 떨어지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산책하다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쉽게 피할 수 있는 돌부리였는데 오른발이 제때 올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도 운동을 좀 더 해야겠다 정도로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신발을 신을 때도 오른발에 힘을 주기가 힘들었고 계단을 오를 때면 오른쪽 다리가 평소보다 2배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러 시장에 가셨는데 생선 가게 앞에서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휘청거리셨답니다.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 부축해 주셨는데 김 씨는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셨어요. 땀이 식은땀으로 흐르고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니구나 싶었다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은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바로 알아챘죠.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김 씨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당장 병원 가보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다음 날 딸이 직장 반차를 내고 큰 병원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 MRI 촬영과 혈관 조영수를 해보니 왼쪽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상당히 좁아져 있었거든요. 의사가 설명해 주더랍니다. 뇌의 왼쪽이 오른쪽 몸을 담당하기 때문에 왼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다리와 팔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니까 반대편인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졌던 겁니다. 다행히 완전히 막히기 전에 발견해서 혈전 용해제 투여와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김 씨에게 말했죠. 며칠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지금 김 씨는 매일 아침 혈압약을 드시고 식단 조절을 하시며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으십니다. 여전히 매일 산책을 즐기시지만 이제는 다리 상태를 매일 확인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신다고 합니다. 반면 박순자 씨의 경우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76살이셨던 박 씨도 비슷한 증상을 겪으셨어요. 한 달이 넘도록 왼쪽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신발을 신을 때도 왼발은
잘 느껴지지 않았고 양말을 신어도 오른발과 왼발의 느낌이 확연히 달랐어요. 걸을 때도 왼쪽 발이 자꾸 바닥에 끌리는 것 같았고 슬리퍼가 자꾸 벗겨졌습니다. 아들이 엄마, 요즘 걸음걸이가 이상한데 병원 한번 가보시지 그래요? 라고 말했지만 박 씨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야. 네, 아버지도 그러셨어. 며느리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 그래도 한번 검사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권했지만 박 씨는 괜히 돈 쓰지 말고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라며 거절하셨죠. 사실 박 씨는 자녀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으셨던 겁니다. 애들도 바쁜데 나 때문에 시간 빼앗기게 하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이셨죠. 그리고 솔직히 병원 가는 게 귀찮기도 하셨고요. 이 나이에 병원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 아침밥을 준비하시던 중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옆방에서 자고 있던 며느리가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을 때 박 씨는 바닥에 누워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계셨습니다. 다급히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갔지만 검사 결과 오른쪽 뇌혈관이 이미 완전히 막힌 상태였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버린 거죠. 응급 치료는 받으셨지만 왼쪽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셨고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으며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같은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박순자 씨는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은 바로 그 작은 선택에서 갈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신호는 무엇일까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면서 정리한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의 경고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한쪽 다리만 툭 풀리는 느낌이 든다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한쪽 다리가 제대로 지탱을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근육 문제가 아닙니다. 뇌에서 다리로 내려보내는 움직임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전깃줄이 끊어져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과 같은 이치죠. 특히 한쪽 다리에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뇌는 왼쪽이 오른쪽 몸을 담당하고 오른쪽이 왼쪽 몸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한쪽 다리에만 문제가 생긴다는 건 반대쪽 뇌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다리가 절뚝거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입니다. 한쪽 발이 무딘 느낌이 들거나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양쪽 발의 느낌이 확연히 다른 경우입니다.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오른발로 밟으면 바닥이 푹신한 스펀지 같아요. 근데 왼발로 밟으면 딱딱한 나무바닥 같고요. 또 다른 분은 양말을 신을 때 한쪽은 양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뇌가 감각 신호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호를 받는 뇌의 문제인 거죠. 겨울에 찬물에 발을 담갔을 때나 여름에 뜨거운 물로 발을 씻을 때 양쪽 느낌이 다르다면 꼭 병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증상입니다. 가족들이 요즘 걸을 때 발을 질질 끈다고 말하거나 신발 앞코가 한쪽만 유독 빨리 닳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한 환자분은 석 달 만에 운동화 한 켤레를 버리셨다고 하더군요. 오른쪽 신발 앞코만 구멍이 뻥 뚫려 버렸대요. 처음엔 신발이 불량품인 줄 알았는데 새 신발로 바꿔도 똑같더랍니다. 이건 뇌에서 발목으로 가는 신호가 약해진 겁니다. 발목을 들어 올리라는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발끝이 바닥을 끄는 거예요. 본인은 평소처럼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발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유 없이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평평한 길을 걷는데도 발이 자꾸 걸리고 문턱에 자주 걸려 넘어질 뻔하고 계단을 헛디디는 일이 잦아진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먹으니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뇌의 위치 감각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 뇌는 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높이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이 기능이 약해지면 평소 같으면 쉽게 넘을 수 있는 장애물에도 걸리게 되는 거죠. 특히 넘어짐은 노년층에게 정말 위험합니다. 한 번 넘어져서 엉덩이뼈나 척추를 다치면 회복이 어렵고 그대로 누워 지내다 더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집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고 화장실이나 계단에는 꼭 손잡이를 설치하시길 권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낫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리가 자꾸 떨리는 증상입니다.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다리가 계속 떨린다면 이건 뇌가 다리의 움직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거나 심하면 다리 전체가 후들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떨림은 단순한 긴장이나 피로와는 다릅니다. 쉬어도 계속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균형을 잡기 어렵고 휘청거리는 증상입니다.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걸을 때 자꾸 비틀거린다면 이건 뇌의 균형 담당 부위인 소뇌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증상이 심하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침 시간대는 우리 몸의 혈압이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시간이거든요. 잠에서 깨면서 혈압이 쭉 올라가는데 이때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는 혈액량이 부족하면 뇌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게 아침에 일어나실 때는 절대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10분 정도는 천천히 몸을 깨우면서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드시라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뇌혈관을 지킵니다. 일곱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신호는 잠깐 동안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다가 금방 괜찮아지는 경우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몇 분 동안 다리에 힘이 쭉 빠졌다가 곧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괜찮아졌네. 별거 아니었나 봐라고 안심하시는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건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린 거거든요. 경고 신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런 증상을 겪은 분들 중 상당수가 석 달 안에 실제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도 일주일 전에 한 번 그랬는데 금방 괜찮아져서 그냥 뒀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빨리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이 신호들을 무시했다가 큰 화를 당한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선생님, 이미 증상이 있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학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뇌혈관 질환 환자의 상당수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건 지금부터 관리하면 결코 늦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혈압입니다. 혈압은 우리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거든요. 이상적인 혈압은 120에 80 정도입니다. 만약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130에 80 이하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침마다 혈압을 재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계 하나 사서 침실 한쪽에 두시고 아침에 일어나 10분쯤 앉아 계시다가 재보세요. 매일 수첩에 기록해 두시면 병원 갈 때 의사가 큰 도움을 받습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약을 건너뛰는 순간 혈압이 확 올라가면서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혈당 관리입니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으로 식후 2시간 뒤 혈당은 140 미만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130 미만, 식후에 180 미만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이 몸에 좋다고 주스로 드시는데 사실 주스는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과일은 통째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껍질과 과육에 있는 섬유질이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거든요. 사과 한 개를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것보다 그냥 깎아서 씹어 드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간단합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세요. 채소는 매 끼니마다 드시고 기름은 올리브유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금을 줄이는 겁니다. 하루에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유지하셔야 하는데 찌개나 국 드실 때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좋습니다. 라면, 국물은 아예 마시지 마시고요. 네 번째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제일 좋은 운동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번만 걸으세요. 산책하듯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걸으셔야 합니다. 10분 정도 빠르게 걷다가 2분 정도 제자리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시고 다시 10분 걷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걷기와 무릎 들기를 번갈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담배는 절대 끊으셔야 하고요. 술은 남자분들은 하루에 2잔, 여자분들은 1잔 이하로 줄이세요. 잠은 7시간 정도 주무시되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11시에 자고 내일은 새벽 2시에 자고 이렇게 불규칙하면 우리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그런 거 다 알아요. 근데 실천이 어렵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어렵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하나씩 천천히 바꾸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아침에 물 1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에는 산책을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는 국물 절반만 먹기. 이런 식으로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양쪽 다리에 힘이 고르게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쪽만 힘이 약하다면 주의 신호입니다. 둘째, 눈을 감고 30초 동안 서 있어 보세요. 중심을 잡기 어렵거나 자꾸 한쪽으로 쏠린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가볍게 눌러보세요. 느낌이 다르다면 감각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넷째, 바닥에 일직선을 그어놓고 10걸음을 걸어보세요. 중심이 무너지거나 선을 많이 벗어난다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좀 쉬면 낫겠지 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라는 겁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드셔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물을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먹기 전에 한 잔, 저녁 먹기 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물은 혈액을 묽게 해서 혈관을 잘 흐르게 만듭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커피나 녹차는 물 대신이 안 됩니다. 맑은 물을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리는 단순히 우리를 이동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다리는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언어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경보 장치입니다. 화재 경보음을 무시하면 불을 피할 수 없듯이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뇌경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지금부터 대응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자신이나 가족에게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면 그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를 얻은 겁니다. 미리 알았으니 지금부터 관리하면 되는 거죠. 지금이 가장 빠른 치료의 시간입니다. 발끝이 자꾸 무겁고 걸음이 느려진다면 그건 뇌가 여러분께 나를 좀 돌봐달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